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는 과거에 고립된 섬에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주변국과 활발한 교역을 펼치면서 약 1000년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탐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의 정체성이 담긴 탐라국의 역사는 점차 잊혀가고 있는데요. 이런 탐라의 역사를 장편 소설로 풀어낸 탐라의 여명이 6권까지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하소설을 쓴 제주 출신의 이성준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오셨죠, 멀리? 예, 행성에서 왔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탐라의 여명, 탐라국 건국 과정이 담긴 삼성 신화를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하 소설입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큰 굿이 제차인 날과 국섬김이라는 제2의 영평 8년 사물라가 건국한 탐라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평 8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65년인데요. 65년은 고고학적 유물을 근거로 추정한 탐라국의 건국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바로 삼국 초기인 서기 5, 60년대에 고량부가 북방 대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제주까지 오는 과정과 조천을 근거지로 현재의 제주시 지역을 개척하고 탐라국을 건국하기까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탐라국의 건국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자세한 책 속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좀 선생님에 대한 이력을 보니까요. 교직자로 꽤 오래 활동을 하셨어요. 교펜을 제주도에서 잡으셨던 거죠? 예, 제주와 육지부에서 잡았습니다. 하셨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고 원래 소설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예,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급작이 돌아가셔서 그때를 기점으로 작가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33세 홀몸이 돼서 물질로 우리 오남매를 보듬었던 어머니 지난한 삶을 글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교직길로 들어섰고 작가로서의 길은 좀 멀어졌죠. 네. 그렇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2010년에 교직을 그만두고 어머니 글을 매달려서 2018년도에 해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장편 소설을 2권 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해녀셨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지난한 삶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자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소설가의 꿈을 다시 꺼내서 어머니의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군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대견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대하소설 탐라의 여명 12권을 예정하고 지금 쓰고 계시고 지금 6권까지 나왔잖아요. 예.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잊혀져가는 탐라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독립국가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차이나 대륙까지 명성을 떨쳤던 탐라를 기억하고 되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나 탐라의 건국 주체인 고량부가 중심은 아닙니다. 고량부를 도와 탐라를 건국했던 진짜 주역인 이름마저 모르는 기억되지 않는 인물들이 활약생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역사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지만 자신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역사적 인물들을 돕는 평범한 인물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 역사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지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소시민 내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탐라 건국의 역사도 이제 많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하나하나 인물들이 잊히지 않도록 이렇게 소설로 꺼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탐라 여명을 집필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사실 탐라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셨을지 얼마나 공부하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탐나국에 대한 자료는 거의 뭐 돌발적이고 단편적이라서 거의 없다고 해야 예.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제가 쓰는 글에 뭐 한 3, 40배를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가 신구범 전 지사님 시절에 펴낸 탐나사 1, 2 그 자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고량부가 제주에 들어오기 전, 즉 그 대륙에서의 상황은 당국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윤내현 교수님의 고조선 연구 상하 한국 열국사 연구를 비롯해서 리진인이 고조선 연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정인보의 조선서 연구 상하, 그리고 한단 고기 등을 참고했고, 특히 삼국 시대 초기 상황이나 의식주에 관한 자료들이 거의 없어서 예. 많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의 해륙사관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설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탐나의 여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요, 제주를 대륙적 관점이 아니라 해륙적 관점으로 봤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소개한 그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님이 주장한 사관인데요. 예.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묶어서 보자는 입장이죠. 조선조 이후에 바다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거의 대륙적인 사관이 중심이 됐는데 그 사관에 반대하면서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묶어서 보자라는 그런 사관입니다. 해륙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주도는 절의 고도도 아니고 바로 동북아의 중심 허브이고 예. 그다음에 바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중심축이 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로서 대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대륙과 해양과의 유기성에 좀 주목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12권까지 이제 발간될 이 대하 소설인 만큼 공간적인 배경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도 굉장히 크게 확장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지요? 글쎄요, 공간이 확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탐나국 건국까지 약 30년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공간은 지금의 차이나의 국토가 된 요하, 즉 나나 주변을 비롯해서 흑룡강 일대, 그다음에 만주 일대, 요동, 산동, 그리고 한반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영역이 소설적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은 작가인 제가 설정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대한 공간을 차이나에게 뺏겨버린 바로 우리 민족이 공간인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주인공들을 좀 살펴볼까요? 만나볼까 하는데 소설 속 태자는 이제 고을나로 알려진 탐라 고씨를 시조로 모티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양 부가 빠질 수 없잖아요. 부을 나와 양을 나를 포함해서 이 세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가요?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려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고량부는 고구려, 그다음 양맥, 그다음 부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씨를 랑랑 출신이라고 봤습니다. 이 셋은 다 중심부에서 밀려난 태자와 왕자들인데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포용력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황만 좋았다면 대제국 고조선이 웅대한 기상을 펼치고 고조선의 어떤 국시였던 다물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들이었기에 제주까지 밀려났음에도 제주에 굳건한 발판을 세울 수 있었고
나라까지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작가님의 상상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관으로 이 인물들을 쫙 풀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 세 명의 이야기가 이제 6권까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탐라의 여명의 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사건과 사건이 연속이겠죠. 내몰리고 쫓기는 사람들이 이야기라서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사건과 사건이 연속에는 전쟁,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다양한 인물들이 활약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인물군들이 생각과 행동 말입니다. 그 속에 좌절하지 않는 인간상과 가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미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잘 확인해서 소설을 재밌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권까지 펼쳐질 거잖아요. 7권 기다리시는 분들이 언제 출간했는지도 기다리실 것 같고 12권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권은 다 썼고요. 8권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리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만은 1권부터 8권까지가 탐라까지 오는 과정, 제주까지 오는 과정이고 9권부터는 제주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천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상륙 지점인 조천에 조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웅비승천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토착 세력들과 화북, 삼양 일대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고 지금 제주시 지역에 입성해서 북두칠성이 모양을 닮은 탐라국 건국까지 네.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요. 이걸 마무리하고 바로 탐라의 여명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소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멀리 이렇게 강원도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